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전세시장 분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예정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시장 동향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시면 매매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공급 성과 등 여건의 변화와 가격 심리 관련 지표 개선에 따라 시장 기대 심리가 점차 보합 또는 안정으로 전환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시장도 가격 상승률 축소 등 점차 긍정적인 흐름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아파트의 전세 가격 변동률도 보시면 점차 긍정 흐름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 사례, 그리고 신규 갱신 가격차 완화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거래 사례는 마포 레미안이 11.2억에서 10.8억, 그리고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가 11억에서 10.5억, 그리고 SK 북한산 시티가 5.7억에서 4.9억, 답심리 레미안이 9억에서 8.5억 등으로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완화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고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이중가격 현상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갱신 가격차, 올림픽 회밀이가 4억이었던 게 2.9억, 그리고 중계 그린원이 1.2억이었던 게 1억,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중 가격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이중 가격은 임대차 시장의 갱신 요구권 사용 가능한 신규 계약과, 그러니까 4년 5%죠.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 2년, 두 개 상품의 존재로 발생한다고 하고요. 해당 기준 가격은 신규 가격 내 현재 가격인데 갱신 가격 대 2년 전 계약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규 갱신 요구권 사용 가능 계약의 경우 4년간 가격 상승분을 일부 선반영해서 초기 임대료가 결정되고 주택시장 사이클에 따라 변동폭이 결정되곤 합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기에는 미래 인상분 대폭 반영, 그리고 가격 하락기에는 미래 하락분 소폭 반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세 매물도 금리 상승, 입주 물량 증가,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임대차법 시행 2020년 8월이죠.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 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그간의 전세가 상승은 이례적인 초저금리, 그리고 매매가 상승 등 구조적 요인과 계절 요인, 정비사업 수요 등이 복합으로 작용했다고 하고요.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의 이례적인 초저금리 기조하에 전세대출 금리가 지속 인하, 그리고 전세 수요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매와 달리 보증금인 전세 가격은 경제학적 의미의 가격이 아니고 전세 보증금의 기회비용과 수익은 금리에 크게 좌우된다고 하고요. 4억의 보증금 금리 2%의 기회비용과 2억의 보증금 금리 4%의 기회비용은 동일을 하죠. 예. 그리고 다만 전세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매매 시장과 동조, 매매 가격이 안정되면 동반 안정 전망이라고 하고요. 최근 가격 상승폭 둔화, 매물 증가 및 안정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금리 상승, 가계대출 관리,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이 안정 요인 작용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시계열적으로도 전세 가격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조함이 확인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변동률 시계열이 있습니다. 부동산원 가격 동향 조사 출처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시중금리 지속 상승, 즉 전세가 하방 압력이 작용되고 있고요. KB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6월이 2.39에서 2021년 10월이 3.14로 이렇게 금리가 변화되었고요. 2022년 서울 지역 등 정비사업 이주 수요는 예년 대비 적으며 특히 강남 등 이주 수요 감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그리고 3080 플러스 등으로 공급 확대, 전세 대책, 민간 도생주,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으로 단기 내 공급도 증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나 도심 복합 사업 등 본격화가 되면 향후 10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장내 공급 전망에서 해당 도표로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대책이 12월 중 4,000호 입주자 모집 예정 등 점차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요. 민간에서도 오피스텔 도생주 등 단기 내 공급이 촉진되도록 규제 완화 및 세제 예산 지원 등 추진 중, 그리고 추가 과제 발굴도 지속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원룸형 면적을 50제곱에서 60제곱에 상향했죠. 그리고 공간 구조 완화, 주택급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12월에. 그리고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면적이 85제곱에서 120제곱으로 상향됐고, 해당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11월 12일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하가 촉진 등 전년 인허가 실적 대비 10에서 20% 이상이 증가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1년 9월 오피스텔 그리고 도생주 인허가 실적은 각각 6.7만호, 3.2만호라고 하고, 현 추세 지속 플러스 제도 개선 촉진 시 연내 오피스텔 9만호도 도생주 4.3만호 플러스 골뱅이 전망, 알파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전 청약 16만 9천호, 16만 9천호의 착수 및 공급 지속, 불안 심리 해소로 이사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고 하고요. 팩트를 체크해 보시면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이중 가격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중 가격은 임대차 시장의 신규 갱신 요건 사용 계약 4년 5%죠. 그리고 전제 사용 계약 2년 두 개 상품 존재에 따라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갱신 간 가격차 수준도 결국 전체 시장 흐름하에서 결정되고, 기존에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전세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기대에 따라 신규 가격 상승은 했으나 최근 매매 전세 시장의 안정 흐름 속에서 이중 가격도 점차 축소 중이고, 향후에도 향후 금리 상승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2022년 7월 이후 계약 기간 도래에 따른 신규 매물 출회 등으로 점차 완화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갱신 만료로 신규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2022년 8월 시장 불황 재현 우려가 있는데요. 갱신 계약 만료 시 신규 전세 수요도 증가하지만 신규 매물도 함께 증가해 시장 규모가 커지므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고요. 갱신 계약은 전체 전세 중 일부이고 만료 시점도 일시 집중이 아닌 월별 분포라고 하고, 서울 아파트의 갱신 계약 비중은 40% 수준이고, 갱신 요건 사용 비율 50% 고려시 갱신 요건 사용 가구는 월 평균 20% 수준 추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 대출학 관리 등으로 매매 안정 시 전세도 동반 안정 가능성이 있고요. 공급 확대는 향후 10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이 지속될 예정이고, 통화정책 정상화는 코로나19 과정의 초저금리,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테이퍼링, 추가금리 인상 등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본격화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 시 7에서 8차례 이상 인상 전망이고요. 한은 00년 내 이후 5번이나 미국발 금리 조정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보시면 2021년에 이에 2022년에도 총량관리 지속 등 금융감독의
금융 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 부채 관리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DSR 2단계 조기 도입, 7월에서 1월로 바뀐 것 같습니다. 등 상환 능력 심사 강화로 본격화 시 과거와 같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임대차 3법 종부세 부담 등으로 전세 월세 전환 가속화가 있는데요. 월세 전환은 저금리야 집주인 월세 선호, 그리고 전세가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증금 부담 증가 등이 주요 요원이고요.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인 시중금리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금리 상승 시 완화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세부담 전과 관련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단기간 내 임대료 증액은 곤란해지고요. 그리고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주택도 전체 전월세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방적인 세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튼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오늘 알아본 전세시장 분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콘텐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